예술은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문제를 제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획서나 계획안은 다른 입장에서 방향이나 지적질을 받게 되지만 상황이 없는 문제 제기는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것은 미술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른 입장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84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중 더 좋은 미술만평 노력합니다. 혹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2016년에 발의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속화가와 전시장이 없으면 화랑이란 말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곧 정권이 바뀌죠. 누가 되든 탁상 행정하는 정치인에 의해 필드에서 활동한 우리 현장 사람들에게 여파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까지는 별반 차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좀 변화가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문화예술 행정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요, 화랑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화랑 갤러리 등에 대한 상호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술품 판매는 신고만 해도 되지만 화랑을 열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속화가를 확보하고 이들을 육성 지원하는 것과 전시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지만 이 법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 왜 하냐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장 미술품을 유통 금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를 관리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답니다. 이 의무가 위반될 때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벌칙 등을 통해서 제재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도 있습니다. 미술품이 뭔지 아세요?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 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여기에서 화랑이란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미술품을 전시되어 중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미술품 판매업이란 화랑 및 미술품 경매 이외의 업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미술품을 단순 판매하는 업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전속 화가가 없는 화랑이나 오피스 갤러리는 갤러리나 화랑 이름을 쓸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 움직이는 미술 시장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법안이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현장에서 느끼는 몇 가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혹 관계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고요. 그도 아니면은 누군가 했던 발언, 어느 한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느낀 이야기를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요, 현재 우리 미술계 쪽에서는 예술인에게 발급해주는 예술인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인 패스와 같은 것을 일반 시민에게 발급해주면 어떨까요? 전시, 공연 등을 하나의 카드에 넣고 유료면 할인해주고 무료면 방문 체크할 수 있게 말입니다.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시장을 갖추고 등록하는 화랑에는 체크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교통카드에 체크하듯이요, 체크를 하여 포인트를 적립시킵니다. 개인전이나 그룹전이나 기타 등등 전시를 사전에 등록하여 전시를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체크 수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요? 여기에다 유럽의 8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구권을 실시하게 하고 문화활동비를 첨가하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요, 400만원 이상 거래되는 작품에는 판매가의 0.2에서 4% 정도를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예술가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로만 유작 거래에 막는다고 하지 말고 미술품 등록제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거래 가격이 5천만 원이 넘는 작품이거나 작고 작가의 작품을 등록해서 판매될 때마다 세금을 떼가면 되죠. 상속세도 문제가 많잖아요. 작고 작가에 대한. 자제분이 작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 판매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상속세도 판매분에 대해서 납세를 받으면 될 일이고요. 또 있죠. 2022년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금 물납제도 여기에 가능성을 지워지게 되죠. 여기에다가 미술품 중개사 자격제를 신설해서 책임 있는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자격증을 주냐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례에 따라 가지고 활동 경력 3년만 넘으면요 다 주죠.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예술품은요 거래한 사람만 거래할 수 있는 미술 시장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추후 부동산처럼 자리를 잡겠죠. 작품 보증서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거래 확인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거래자 이름까지 들어가면요 위작에 대한 책임성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는요 말로만 했습니다.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이야기할 때요 5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제공한다고 했었고요. 작가의 미술품 담보대출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었습니다. 미술품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화랑 육성과 미술품 감정업을 제도화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현재는 위안부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찐 화가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찐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법안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길을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누차 얘기하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아직도 돈 있는 이들이 사주는 품목이라거나 살아가는데 필요도 없지만 곁눈질 정도로만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호경기라고 합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투기 자금이 미술로 몰린다고 이런 말보다는 문화예술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소비가 늘어나서 선진 나라가 되어간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돈의 개념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는 세 부대에 담는다고 했죠. 세수를 담는 정치인 여러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은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종류를 판단하는 이들이 자신의 지식에 그들이 없다고 무지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지식 정치인 법률인에게도 없습니다. 같이 무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